알퐁스도 대 별 두 번째 이야기. 저녁 때가 다 되어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들이 차차 푸른 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 물에 젖어 추위와 공포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부른 소르구 강에 부딪히고 길을 쓰고 건너려다가 그만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그렇게 날이 저물고 이젠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을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긴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여기에 내려다 두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을 할 생각에 하고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나로서는 힘 닿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위로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가씨, 7월이라도 밤이 아주 짧습니다. 잠깐만 꾹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는 나는 황급히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이어 아가씨에게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슬 같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며 그만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기어이 밤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서 겨우 쌀이만큼이나 햇볕이 남아있어 서쪽 하늘의 증기처럼 한 줄기 빛이 비껴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울 안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새 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의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누추할망정 그래도 내 울 안에서 신기한 듯이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주인 택따님이 마치 다른 어느 양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밑에 마음 놓고 쉬고 있다는 생각에 오직 자랑스러운 마음이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서슬에 짚이 버스럭거리며 혹은 잠결에 매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주어 아가씨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이글이글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모든 잠든 깊은 밤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모대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리는 듯이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들,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의 세상이지요. 그러나 밤이 오면 그것들은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만 소스라치게 바싹 내게로 다가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편 아래쪽 못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며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같은 방향으로 스쳐가는 것이 마치 금방 우리가 들은 그 정치 모를 울음소리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엇까?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우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우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점쟁이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는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여전히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괜 채 염소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와, 저렇게 많아?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들은 생전 처음이야. 넌 별들의 이름을 잘 알 테지? 아무렴요,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세요. 저게 성 자크의 길, 은하수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니아 상공으로 통하지요. 사르마뉴 대왕께서 살아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바로 갈리스 성 자크가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 영혼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대 4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이 3마리의 짐승이고 그 3번째 별에 바로 곁에 다가붙은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차부이고요. 그 언저리에 온갖 빗발처럼 내리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지요?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저편 좀 낮은 곳에 저것을 보십시오. 저게 갈키 혹은 오리온이랍니다. 우리 목동에게는 시계의 구실을 해주는 고마운 별이지요. 그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지금 시간이 자정을 지났다는 것을 안답니다. 역시 남쪽으로 좀 더 아래로 가서 별들의 횃불인 장드 밀랑, 시리어스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 북두칠성들과 함께 그들 친구 별잔치에 초대받았나봐요. 병아리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다나요? 저 위쪽으로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래요, 사망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너무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맨 꼴찌가 되었지요. 그래서 불끈해가지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지만 온갖 별 등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지요.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또는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로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와,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려 하고 있을 무렵에 나는 무언가 싸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를 눌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벼대며 가만히 나에게로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타올라 별들이 해쓱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렘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여기 내 어깨에 내려와 고이 잠들어 있다고.